동일공업 자동차과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주차 온라인 강의 1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공지사항, 두 번째 선생님 소개, 세 번째 기계 일반 교과목 소개, 네 번째 진도 운영 계획 소개, 다섯 번째 평가 계획 소개, 마지막으로 교과서 대단원 1 기계공업의 개요, 중단원 1 기계공업의 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으로는 첫 번째 출석 인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업시간 시작하자마자 위에 출석 체크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 주기 바랍니다. 미리 하거나 늦으면 출석 체크가 안되니 꼭 시간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 출석 체크를 못한 경우는 선생님이 업로드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서 3월 17일 수요일까지 과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과제 제출하는 곳은 여러분들이 온라인 학습 듣는 동일공고 온라인 학습 홈페이지에서 과제 제출방 자동차 2학년 게시판에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과제 제목 예시로는 여러분들이 2학년 10반 1번 홍길동 학생으로 예를 들자면 21001 홍길동 과제 제출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올린 과제의 문제에 대한 정답을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과제 미제출 시 결석 처리가 되니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간 학생은 제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학습 시 주의사항으로는 동영상을 무단으로 다른 곳에 공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걸리는 행위이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댓글에 타인비하, 개인정보 유출, 성비하 등을 게시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수업에 앞서 기계 일반 교과 선생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재 선생님이 월요일 2교시 3교시 2학년 9반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환 선생님이 월요일 5교시 6교시 한 학기 동안 2학년 10반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일반 교과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은 공업 분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계공업의 일반적인 특성과 공작기계 및 기초이론에 대하여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관련 실물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과목입니다. 목표로는 기계공업이 산업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기계 및 장치에 관한 일반적인 기초지식과 원리를 습득하여 관련 실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공업의 중요성과 다른 공업과의 연관성을 알고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사회의 적응력을 기릅니다. 기계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을 길러 산업 현장의 신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진도 운영 계획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3월 2일 했을 때는 선생님과 기계공업의 발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3월 3주차 온라인 강의 때는 기계공업과 그것 밖의 공업에 대해서 수업을 다음 2차 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등교 수업은 여러분들과 대단원 2 기계재료, 기계재료의 개요에 대해서 수업하고 교차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며 3월 5차 시에는 대단원 2 기계재료, 기계재료의 개요 이런 식으로 계속 4월에도 마찬가지로 대단원 2 기계재료, 철강재료 수업을 진행, 그 다음 부철재료 금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5월 첫째 주 어린이날 주를 재량 수업으로 쉬고 5월 둘째 주부터는 대단원 2 기계재료, 그 밖의 재료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셋째 주 또한 기계재료, 그 밖의 재료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넷째 주는 대단원 3 기계설계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계설계 및 제작 과정에 대해서 수업을 기계설계의 제작 과정 수업을 6월 첫째 주까지 수업을 하며 6월 둘째 주부터는 기계 기구와 기계 요소에 대해서 수업을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7월도 대단원 3 기계 설계, 기계 기구와 기계 요소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텐데 여러분들이 7월 둘째 주에 2차 지필고사를 여러분들이 응시하여야 합니다. 응시는 2차 지필 여러분들이 7월 6일에서 7월 9일 사이에 2학년 기계 일반을 응시하는 것이 일정입니다. 평가 계획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통합이수 과정으로서 한 주에 2시간씩 기계 일반을 수업을 진행합니다. 평가의 목적으로는 기계 및 장치에 관한 일반적인 기초 지식과 원리를 습득하여 관련 실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계공업이 산업사회에 미치는 과정을 이해하고 기계 및 장치에 관한 일반적인 기초 지식과 원리를 습득하여 관련 실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수행과제 작성 보고서와 서술형 논술형 능력이 골고루 평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태도, 이해, 기능, 적용 과정 등의 요소들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 신뢰받는 평가가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명확한 학습 동기를 부여하게 하여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합니다. 두 번째, 평가의 기본 방향과 방침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평가의 기본 방향과 방침은 첫 번째, 평가는 학습자와 학습 과정과 성취 수준을 이해하고 발달을 돕는 차원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두 번째, 교육과정 내용상 특성과 교수 학습 방법의 자율화에 맞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다형, 논술형, 포트폴리오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되 단순한 지식 습득 여부보다는 교과 역량과 일반화된 지식에 대한 이해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평가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 목표와 내용, 성취 기준, 교수 학습 방법과의 일관성을 유지시키도록 합니다. 성취 기준에 평가를 실시하되 학습 목표 및 내용, 탐구 활동, 교수 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환류될 수 있도록 하며 단순한 사실을 묻기보다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료 및 실생활과 관련된 사례를 활용하여 창의적 문제 해결력, 사고력, 가치 태도를 측정하도록 합니다. 평가 유의사항으로는 첫 번째, 수행평가에 결실한 학생은 추가로 평가를 실시하여 성적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장기 미인정 결석 등입니다. 기본 점수의 차하점을 부여합니다. 학적 변동자는 본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되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세 번째, 평가 결과는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고 이해 신청 기간을 두며 이해 신청 시 교과협의회를 통해 적절히 조치합니다. 기타 성적 처리에 관한 것은 본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본계획에 있는 사항의 경우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에 의해 정합니다. 다음으로 평가의 종류와 반영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학년 자동차과 기계 일반은 설명한 바와 같이 7월 둘째 주 차에 2차 지필평가 여러분들이 치는 시험이 총 100점 만점에 40% 반영 비율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60%는 수행평가인데 수행평가 중
논술형 시험은 금속재료 시험법을 실시할 예정이며 철탄소 계상토도와 키까지 3가지 종류의 수행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형 시험은 25% 반영 비율이며 철탄소 계상토대 시험은 10% 반영이며 나머지 25%는 키 수행평가로 반영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행평가 세부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재료의 시험법에 관련한 논술 수행평가는 성취 기준으로는 금속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종류의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취 수준으로는 금속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종류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평가 요소로는 총 5가지의 평가 요소인데 첫 번째는 논리적 구성도가 있냐는 거고 두 번째는 내용의 충실도가 있어야 되며 세 번째는 분량의 적절성이 필요하고 네 번째로는 문제 파악 능력이 있어야 되며 마지막으로는 대안 제시를 하는가에 있습니다. 위 평가 요소가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25점 배점으로 하며 7가지 만족하는 경우는 22점, 6가지 만족하는 경우는 19점, 5가지를 만족하는 경우는 16점, 4가지를 만족하는 경우는 13점, 모두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10점, 본인 의사에 의한 수행평가 미응시자는 8점, 장기 미인정 결석자는 6점 배점으로 하겠습니다. 철탄소계 수행평가는 총 10점 만점이며 성취 기준으로는 탄소광의 열처리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취 수준으로는 탄소광의 열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또한 평가 요소는 5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 이 또한 평가 기준은 총 8가지 부류가 있는데 10점, 7가지 만족하는 경우는 9점, 6가지 만족하는 경우는 8점, 5가지 만족하는 경우는 7점, 4가지 만족하는 경우는 6점, 모두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5점, 본인 의사에 의한 수행평가 미응시자는 기본 점수인 4점이며 장기 미인정 결석자는 3점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인 수행평가 키에 대한 이해는 25점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성취 기준으로는 결합용 기계 요소와 종류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취 수준으로는 결합용 기계 요소와 종류와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평가 요소로는 이 또한 5가지의 평가 요소가 있겠습니다. 이 또한 평가 기준은 총 8가지 분류로 있고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24점, 7가지를 만족하는 경우는 22점, 6가지는 19점, 5가지는 16점, 4가지는 13점, 모두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10점, 기본 점수는 8점, 장기 미인정 결석자는 7점입니다. 다음으로 평가 결과 분석 및 활용 방안은 학생들의 확인과 이의 신청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성적 처리가 끝난 수행평가 자료는 학생에게 돌려주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평가 결과는 학습자의 성취 수준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교수, 학습 및 평가, 기록 도구 개선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평가 결과를 통해 교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분석하여 학습자, 교사, 학부모, 교육 관련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과 성취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적표에는 최종적으로 5가지 A, B, C, D, E 등급으로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2차 지필평가 40%와 수행평가 60%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성취도 A로 성적표에 부여가 되고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B,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C,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D,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E로 등급이 다음으로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9페이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공업의 개요로는 기계공업은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인 섬유, 식품, 건설공업 등의 의식주뿐만 아니라 전기, 전자, 컴퓨터 등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설비를 어느 정도의 질과 양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가가 그 나라의 산업 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계공업은 자동차, 철강, 조선, IT 산업 등 수출 주력, 앞으로도 고부가 가치 산업, 미래 성장 주력 산업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기계공업의 발달과 기계공업과 그 밖의 공업의 관계에 대해 학습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10페이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공업의 발달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기계공업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 기계공업의 발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세 번째, 생산 방식의 발달 과정을 분야별로 설명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미래의 기계공업을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10페이지, 11페이지에 기계공업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공업은 철강, 조선, 컴퓨터, 자동차, 항공기, 로봇 산업 등 산업과 생활에 필요한 기계 제품을 만들거나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를 만드는 공업을 말합니다. 또한 산업 전반에 각종 생산 설비를 공급하는 자본재 산업으로 대부분의 산업의 기초가 되는 생산 설비를 공급하며 국가 산업의 동력이 되는 산업입니다. 기계공업의 수요처는 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있으며 기계공업의 원료를 공급하는 철강공업, 비철금속공업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기계공업 자체도 서로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기계공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므로 나라 전체의 고용 문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부가가치율도 높기 때문에 국민 경제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산업이 기계공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기계공업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만년 전부터 농업을 위해 쟁기를 사용하였고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2000년경에는 돌이나 목재 대신 청동, 구리 등의 금속 도구를 이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1712년 6커먼의 전기기관, 1769년 와트의 전기기관, 1784년 복동식 전기기관 등의 발달로 이어졌습니다. 와트가 발명한 전기기관의 실린더를 이용하여 18세기 후반 윌킬슨의 보링머신을 만들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는 내연기관 발명의 기틀이 되었고 20세기 들어서 전자공학과의 접목으로 수치 제어 NC 공작기계가 만들어져 20세기 후반부터 실용화되었습니다. 교과서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 생산기술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의 발견은 인류는 의식주의 해결을 위하여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고 수렵과 채취 시장을 할 때는 자연 상태의 나무, 돌, 동물의 뼈 등을 사용하다가 이후 농경과 정착 생활을 하면서 돌도끼, 돌칼 등의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불의 발견으로 금속을 녹이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약 5000년 전에는 청동을 이용한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연료 사용 기술이 발달하면서 철을 이용한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러한 금속 도구의 사용은 인류의 문명과 사회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동력의 발달로는 고대 시대에는 사람과 가축의 힘을 이용하여 일을 하였으나 11세기경부터는 수차와 풍차를 이용하여 일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동력은 산업생명시대의 전기기관을 거쳐 내연기관, 원자력, 정동기의 사용으로 발전하였습니다. 1769년 와트의 전기기관 발명은 산업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공업
형태를 공장제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증기기관의 원리를 이용한 방직기가 개발되어 방직 및 수송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후 석유화학공업의 에너지 개발로 가솔린기관, 디젤기관, 제트기관 등의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전동기를 기계의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각종 공작기계가 활발히 개발되었습니다. 교과서 14페이지 공작기계의 발달, 범용 공작기계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모즐리가 제작한 선반은 공작기계 발달의 전환점이 되었고 미국에서는 1818년 엘리 휘트니가 밀링머신을 발명했으며 1862년 조지프 브라운이 만능 밀링머신을 개발하였습니다. 1896년에는 미국의 펠로스가 기어 절삭기를 개발하였으며 19세기 말 미국의 노턴은 연삭기를 개발하여 공작기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20세기에는 전자장치에 의한 자동 제어가 이루어졌으며 지능을 부여한 기계가 등장한 이 시기를 제2차 기계혁명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공작기계의 자동화는 미국의 파스 52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과 공동으로 NC 밀링 머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컴퓨터의 발달과 더불어 CNC 장치로 발전되면서 공작기계의 제어뿐만 아니라 각종 부속 장치의 제어, 다른 기계와의 정보 처리, 자동 프로그래밍 등의 기능으로 발달하였습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계 및 전자 관련 기술을 융합한 메커트로닉스가 등장하였고 현재의 공작기계는 CAD의 기술 및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고속 가공기, CNC 오축 가공기, 오면 가공기 등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로봇 기술, 지능 등을 기반으로 가공 공장화의 자동화, 유연 생산 시스템, 자동차 통합 생산 시스템 등으로 발전하였으며 앞으로는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의 확대로 점차 무인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네 번째, 생산 방식의 발달로는 첫 번째, 일관 작업 방식은 1914년 미국의 헨리 포드는 작업 라인에서 각자 자기가 할 일을 마치면 다음 단계로 일을 넘겨서 완성하는 분업화 방식을 도입하여 자동차 조립 라인인 포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일관 직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일관 직업 방식은 비숙련공이라도 단기간 교육을 받고 작업에 투입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불량률이 현저히 줄어들어 생산 능률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작업 방식이 일관 작업 방식 플로우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CAD CAM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CAD는 컴퓨터 이용 설계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계하는 것으로 제품의 제도, 디자인, 해석, 최적 설계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며 2차원 설계 및 3차원 설계를 할 수 있으며 컴퓨터 제품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학년 기초 제도 시간에 배운 CAD실에서 배운 오토데스크 2D CAD 프로그램이 CAD 컴퓨터 유형 설계를 활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컴퓨터 이용 가공 CAM은 컴퓨터 에이디드 매니팩처링의 약자로 컴퓨터를 이용한 가공으로 CAD에 의해 설계된 도면의 정보를 이용하여 CNC 공작 기계로 가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컴퓨터를 통해 해석, 설계, 가공하여 생산 능률과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CAD CAM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로봇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로봇은 프로그램으로 관절을 움직여 여러가지 연속 작업이나 운반 작업을 하며 스스로 주변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로봇은 자동화 추세에 맞추어 산업 현장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며
원자력 사용 분야, 용접 환경에서 많이 다음으로 유연 시스템으로는 유연 생산 시스템은 다품종 생산 방식에 적합한 생산 시스템으로 자동화된 대량 생산 시스템의 효율성과 주문 생산의 유용성을 모두 갖춘 시스템을 말합니다. 생산 라인에 자동화 시스템이나 로봇을 배치하여 제품이 바뀔 때마다 프로그램의 교체만으로도 새로운 제품 생산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다양한 양으로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연 생산 시스템은 자동화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자동화된 자재 운반, 로봇 및 CNC 장치, 검사 및 조립 장치 등의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이 유연 생산 시스템, FMX,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통합 시스템, CIMS,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System은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이란 컴퓨터로 생산을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생산 자동화뿐만 아니라 창고 관리, 주문, 설계, 판매 등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하여 합리적인 생산 체제를 갖추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주변 기기와 비료하며 통신수단으로 랜과 인터넷을 활용합니다.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은 사무 자동화와 무인 생산과의 공장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만큼 연구 발전이 계속돼야 된 분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17페이지, 18페이지 미래기계공업의 발전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기계공업은 메카트로닉스의 등장과 본격적인 로보틱스의 발달로 새로운 기계혁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자공학에서 발전된 초미세 가공 기술이나 분자, 원자 조작 기술 등의 진전으로 초미세 기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항공우주기술의 발달은 초음속 여객기에 있습니다. 미래에는 IT산업, 차세대 반도체, 지능형 로봇 등 새로운 산업과의 융합과 시스템의 발전 등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조장비 분야는 일반 제조장비에서 자동화, 반도체, LCD 장비를 거쳐 바이오, 나노 및 초미세 전자기계 시스템, MEMS 제조장비 분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MEMS 분야는 의료기기, 정보기기, 첨단현미경, 미소광학, 유체제어, 산업기기, 분자조작기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어 앞으로 더욱 급속한 발전이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위 그림은 그림 1-13번 교과서 18페이지 미래기계 동업의 발전 동향 도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3주차 장조작가 2학년 기계일반 온라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다음으로 2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시 수업 또한 여러분들이 수업 시작하자마자 올 글을 반드시 꼭 하시기 바랍니다.